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사회문화 잘 보셨습니까? 예, 이게 지금 문제들을 보면 조금 새로운 유형들이 보여요. 15번이라든가 10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신유형이라서 좀 논리력이 약한 친구들은 도표 공부를 좀 많이 했어도 약점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글로 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트로에 찍힌 대로 이렇게 네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근데 보면 이 세 문제가 전부 도표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글로 된 문제 중에 어려움을 겪은 문제는 6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다음에 밑줄 친 기역부터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기역 영화 배우입니다. 니은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하기도 했대요. 그 다음에 디귿 비난을 받고 리을 배역에 대한, 자, 이제 여기 키포인트는 리을의 배역입니다. 이것을 성취지위라고 볼 수 있을지. 당연히 이건 귀속지위는 아니에요. 그럼 성취지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지위가 아니라는 게 이제 출제자의 확고한 믿음인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들, 엄마, 아빠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어떤 일반적인 지위죠. 근데 배역이라고 했을 때 역자를 보면 한자로 이렇게 써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자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자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지위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역할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배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에 수능 문제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모의평가입니다만 수능이 아니라 주인공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단순히 주인공이 성취지위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자, 연극 동아리예요. 연극 동아리에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로 나왔거든. 그리고 선지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 밑줄 친 주인공은 연극 동아리에서의 뭐 갑이면 갑의 성취지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도 틀렸냐면 이게 성취지위냐 아니냐를 안 따져도 자, 연극 동아리의 주인공이 어딨어? 연극의 주인공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도 틀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 때 이것이 성취지위냐 아니면 지위 자체가 아니냐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연극 동아리의 주인공은 없어.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돼서 틀린 거야 라고 해설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출제자가 이번에 배역을 낸 걸 보면 이제 이 사람은 확고하게 두 개 이상이니까 일반화가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다? 지위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확고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뭐에 가깝다? 역할에 가깝다라는 점, 지위는 아니다라는 점. 그럼 이제 문제는 다 풀었죠. 자, 1번 기역은 성취지위가 맞아요. 근데 리을은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뭐 귀속지위는 당연히 더 아니고요.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가. 그래서 배역과 같은 건 지위가 아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에 출제되었던 주인공도 이건 지위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역할에 가깝다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2번 니은은 기역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이다. 자, 역할과 역할 행동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했어? 역할 행동이야. 그 지위에 맞도록 했어? 그러면 역할 행동이란 말이야. 그럼 영화배우로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북미 지역 원주민 역할을 위해서 자, 역할을 위해서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했지?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역할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나머지 확인도 하겠습니다. 3번 디귿은 갑의 역할에 대한 제재이다. 이미 선지 자체로 틀렸죠. 역할에 대한 제재나 보상은 없어요. 역할, 행동에 따른 제재와 보상이 있을 뿐이죠. 4번 미음은 갑이 경험한 역할 갈등이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할 갈등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려면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지위가 2개 이상 있느냐를 찾아보라 그랬지. 역할 긴장 일단 버려버리고 역할 모순 쪽에서 지위를 2개 찾아보자 그랬거든. 근데 지금 이건 뭐니? 그냥 촬영이 끝난 후에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이야. 그것을 하게 하는 뭔가 갈등 상황을 겪게 하는 지위가 없단 말이야. 기대. 자, 지위, 역할, 그리고 그것들끼리의 갈등. 이게 역할 갈등의 구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정체성의 혼란은 그냥 정신병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 것 뿐이지 이것이 역할 갈등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위가 없어요. 자, 5번. 비읍시옷은 모두 비읍시옷 맞냐? 비읍시옷이구나. 비읍시옷은 모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자, 영화 제작사가 주목적이 사회화는 아닐 겁니다. 시옷, 예술대학원은 이거는 뭐겠어요? 사회화가 주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비읍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잘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가볼게요. 10번.
자, 이것도 좀 특이한 유형인데요. 꽤 문제가 정치하게 잘 냈어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걸 고르랬습니다. 16년 이후에 각각 전체 가구 수의 변동은 없으며 모든 가구 구성원 수는 동일하대요. 자, 갑을 모두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절대빈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를 상대빈곤.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자, 갑은 절대빈곤 가구의 생계비. 갑은 절대빈곤을 기준으로 뭘 줍니까? 생계비를 지원하고요. 을은 뭘 적용시켰어요? 상대빈곤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한대요. 기준이 서로 다른 거죠. 자, 그래 놓고 16년에, 자, 16년은 밑에 표에 없죠. 그러니까 17년의 1년 전입니다. 16년에 을국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였답니다. 자, 2016년에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최저생계비였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니? 요건 무슨 기준? 절대빈곤의 빈곤 기준. 요건 뭐니? 상대빈곤의 빈곤 기준. 그러니까 결국 2016년에는 어떻다는 거죠?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비율이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비율이 같았다. 이 나라에서도 절대 상대빈곤이 같았고 이 나라에서도 같았다라는 얘기죠. 또 이 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6년에 을국의 최저생계비 아닌가요? 아, 을국만 나왔나요? 을국의 최저생계비는 을국이 나왔구나. 을국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분의 1이었으며 자, 을국 모두 갑국, 을국 모두 전체 가구의 30%가 절대빈곤 가구였다. 자, 그러니까 2016년을 기준으로 여기가 30%가 절대빈곤 가구였고 자, 2016년에 을국은 이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기준이 같으니까 여기도 30%가 상대빈곤에 해당이 됐다라는 얘기죠. 을국에선 이러니까. 여기는 노골적으로 절대빈곤 30%라고 줬고 을국은 노골적으로는 아니지. 상대빈곤이니까. 근데 뭐하고 뭐가 같다 그랬지? 이 두 개가 같다고 함으로써 을국도 결국은 어때요? 상대빈곤에 해당되는 즉 지원을 받는 가구가 30%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갑을 모두 수급 자격의 맨 밑에 조건은 큰 의미가 없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은 2016년을 하나 가상으로 써 넣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갑국은 위에 건 뭐니? 상실 비율, 그 다음에 취득 비율, 그 다음에 을국도 상실 비율, 그 다음에 취득 비율이 나오고요. 기준이 될 수 있는 2016년을 그냥 가상으로 하나 써볼게요. 자, 어떻게? 2016년에 어떻다 그랬어요? 을국은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이 2분의 1이 같다라고 했죠. 즉,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원받는 사람은 30%.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자는 30%. 여기서도 역시 지원을 받는 자는 전체 30% 였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2017로 가봅시다. 2017. 자, 상실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수급 자격 상실 비율은 7%예요. 뭐의 7%냐? 전체 국민의? 아니야. 밑에 공식들을 보니까 어때? 이 사람 지원받고 있었는데 그 자격을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옛날보다 더 많이 벌게 된 거지. 30의 7%니까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2.1이죠.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그럼 자, 취득 비율은 3%네? 그럼 나머지 어떻게? 지원받지 않는, 즉 빈곤이 아니었다가 빈곤하게 된 나머지 70%였을 거 아니야. 70 곱하기 30이니까 역시 2.1이에요. 그래서 갑국에서 2017년에 결국은 2.1이 사라지고 2.1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뭐가 되죠? 기본적으로 2017년에는 2016년과 혜택 받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같죠. 같죠. 맨 위에 전체 가구 수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로 안에 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18년에 나타난 변화는 뭐니? 여전히 30과 70일 거 아니야.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 이거는? 38에 24가 됩니까? 네. 74 얼마가 돼요? 28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는 어떻게 돼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율인데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가구수가. 자, 일단 갑국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1번 갑국은 객관적 지표를, 을국은 주관적 지표를. 아니죠. 이거 둘 다 뭐죠?
자, 둘 다 객관적 지표죠. 계량화됐습니다. 주관적 지표는 빈곤을 느끼는, 빈곤을 체감하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잖아. 이거 둘 다 계량화시켜서 객관화시켜버린 거야. 이거는 이미 여러 번 나왔으니까 1번이 틀렸다는 건 알았고요. 2번도 을국은 갑국의 보편적 복지 아니지. 이것들 결국 뭐니?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는 빈곤층 지원. 이거 보편적 복지 아니잖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게 보편적 복지야. 그래서 사회보험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극빈층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공공부조에 들어가는 것이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16년, 17년 갑국의 최저생계비는 동일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비율이 동일한 건 맞아요. 여전히 30%. 근데 기준이 되는 액수가 동일하리라는 보장은 없지요. 가구 비율이 똑같다고 액수 기준이 같을까? 그럴 리 없잖아. 그건 보장되지 않지. 예를 들어서 간격을 좀 벌려볼게. 우리나라가 2000년에 절대빈곤 가구 비율이 10%라고 치자. 지금 2019년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 절대빈곤 인구 비율이 10%라 하자. 그럼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이 두 시점이 같을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한 거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겠지.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가구 비율이 같다고 기준이 되는 액수가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같은 해가 아닌 이상은. 됐고요. 3번은 알 수 없다. 4번 17년과 달리 18년에 갑국은 전년 대비 생계비 수급 가구 수가 증가하였다. 자, 갑국은 생계비 지원이니까 자 17년과 달리 17년에는 같았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같았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니? 요거는 지금 요건 마이너스고 이거 플러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었죠. 2018년에는. 4번 정답이네요. 자, 5번 17년과 달리 18년에 을국은 전년 대비 교육비 수급자 가구 수가 증가하였다. 한번 을국도 보십시다. 같은 요령으로 17년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요령으로 가니까 이거는 10% 그러면 3.0이지. 왜냐하면 이거의 10%니까. 그 다음에 취득하게 되는 건 나머지 70에서 5니까 7호. 예, 이때도 이미 늘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늘었겠죠. 이번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곤이 얼마가 된 거니? 30.5%가 된 거죠. 자, 여기에서 빠져나간 게 얼마야? 10%야? 그럼 3.05가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왔어? 이제 빈곤이 아닌 쪽은 69.5겠네? 여기 들어올 숫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69.5% 곱하기 100분의 5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산이 얼마 나옵니까 이게? 3.475가 나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점 2018년에도 을국은 늘었죠. 17년에도 늘었고 18년에도 늘어난 거예요. 단순한 계산인데 상당히 깔끔합니다. 문제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번 문제는 좀 눈여겨 봐두실 필요가 있다.